해마다 정성껏 가지 씨앗을 심지만 감감무소식인 흙만 바라보며 실망하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설명서대로 다 했는데 왜 내 가지 씨앗만 싹을 틔우지 않는 걸까 답답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흙, 물, 혹은 씨앗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범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99%의 텃밭 농부들이 놓치고 있는 가지 씨앗 발화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가지 농사는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가지라는 작물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가지는 왜 다른 채소들에 비해 유독 씨앗 트우기가 까다로운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지의 출신 성분에 있습니다. 가지의 고향은 인도의 아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1년 내내 덥고 습한 환경에서 진화해온 식물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가지 씨앗은 자신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로 일정하고 높은 온도입니다. 한국의 봄처럼 낮에는 따뜻했다가 밤에는 서늘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가지 씨앗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인 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적용했던 일반적인 파종 방법이 가지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그토록 싹을 틔우기 주저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인내심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추나 토마토 씨앗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귀여운 싹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가지는 다릅니다. 가지 씨앗은 원래 발화 기간이 긴 편에 속합니다. 최적의 환경에서도 최소 열흘, 길게는 3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죠.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혹시 잘못됐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흙을 파헤쳐 씨앗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너무 자주 주어 흙을 과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겨우 잠에서 깨어나려던 씨앗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던 연약한 씨앗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과습은 씨앗을 썩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죠. 기억하세요. 가지 씨앗을 심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미덕입니다. 조급함이 성공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준 뒤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에 맡겨야 합니다. 그 환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의 핵심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 점이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가지 씨앗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25도에서 30도 사이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토양 온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 25도 이상,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적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가에 화분을 두면 햇볕 때문에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낮 동안에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가 진 후 바로 밤입니다. 한국의 봄철 밤 기온은 10도 안팎, 심하면 그 이하로도 떨어집니다. 씨앗은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온 변화를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낮 동안 겨우 발화를 위해 에너지를 모으던 씨앗은 밤의 한기에 모든 활동을 멈추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극심한 온도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 씨앗은 결국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실패의 가장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지 씨앗은 이토록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씨앗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 안에는 미래의 식물이 될 작은 배아와 이 배아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인 배젖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도와 수분입니다. 특히 온도는 씨앗 내부의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면 씨앗 안에 있던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효소들은 저장된 영양분을 분해하여 배아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이 효소들의 활동은 급격히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공장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셈이죠. 밤마다 전원이 꺼지는 공장이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듯이 밤마다 온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씨앗은 결코 성공적으로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왜 꾸준한 온도가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공기 온도와 토양 온도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온도계가 가리키는 실내 온도나 베란다 온도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실내 온도가 25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씨앗이 직접 느끼는 온도는 공기 온도가 아닌 흙의 온도, 즉 토양 온도입니다. 흙은 공기보다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식는 특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 햇볕을 받아도 흙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흙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기화열 현상 때문에 공기 온도보다 더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을 준 직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와 씨앗이 실제로 머무는 환경의 온도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적인 발화를 위해서는 공기 온도가 아닌 씨앗이 직접 닿아 있는 흙의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양 온도계를 하나쯤 구비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까다로운 가지 씨앗을 위해 24시간 내내 따뜻한 스위트룸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육묘용 전기 발화기나 히팅 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장비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가정용으로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팅 매트는 파종한 트레이 밑에 깔아두기만 하면 일정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치 전기장판처럼 흙을 아래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원리죠. 이를 통해 밤낮의 기온 차이에 관계없이 씨앗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비 구매가 부담스럽다면 집안에서 열이 꾸준히 발생하는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켜져 있는 인터넷 공유기나 셋톱박스 위 또는 냉장고 위쪽은 미세하게나마 지속적인 열이 발생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은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발에는 물이 중요하니까 라는 생각에 매일 흠뻑 물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차가운 흙의 물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은 항상 축축하고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씨앗이 발화하기에 최악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결국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올바른 수분 관리의 핵심은 따뜻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의 균형입니다. 파종할 때 흙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 뒤 흙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가볍게 뿌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트레이 위에 비닐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주면 내부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는 비법입니다. 흙이 마를 틈 없이 축축한 것보다 살짝 촉촉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는 깊이 또한 발화 성공률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을 심는 깊이는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 씨앗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므로 약 0.5cm에서 1cm 깊이로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묻혀 있으면 땅 위로 새싹을 밀어 올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지상에 도달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어 죽어버릴 수 있죠.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 씨앗이 쉽게 마를 수 있고 물을 줄 때 흙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종용 상토를 채운 트레이에 손가락이나 얇은 막대로 살짝 구멍을 내고 씨앗을 하나씩 넣은 뒤 주변의 흙으로 가볍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꾹꾹 누를 필요 없이 살짝만 덮어주어 씨앗이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모여 성공률을 높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씨앗 불리기 과정입니다. 파종 전에 씨앗을 물에 불리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부로 효과가 있다입니다.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담가두면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발화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화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씨앗을 불린 후 차가운 흙에 심는다면 불리기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분을 잔뜩 머금은 씨앗이 차가운 환경에서 더 빨리 썩어버릴 위험만 높아집니다. 따라서 씨앗 불리기는 반드시 따뜻한 발화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히팅 매트나 발화기를 사용하여 완벽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면 씨앗 불리기 과정은 발화를 며칠 더 앞당겨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불리지 않고 바로 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흙의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흔히 텃밭이나 화단의 흙을 그대로 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 흙은 입자가 곱지 않고 양분이 너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병균이나 해충의 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약한 새싹에게는 이런 환경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종용 상토 또는 육묘용 상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흙들은 발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입자가 매우 곱고 부드러워서 씨앗이 뿌리내리기 좋고 물 빠짐과 통기성이 뛰어나 과습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살균 처리가 되어 있어 병충해로부터 안전하며 새싹이 자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만 포함하고 있어 비료 과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상토를 사용하는 것은 아기에게 좋은 분유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시작을 위해 파종용 상토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결국 더 튼튼한 모종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씨앗을 심고 뚜껑을 덮어두었다면 이제 햇빛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식물 성장에 햇빛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파종 직후부터 바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 즉 싹을 틔우는 단계에서는 햇빛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직사광선은 흙의 온도를 너무 급격하게 높이거나 흙을 빠르게 건조시켜 씨앗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발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이지 빛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종한 트레이는 싹이 트기 전까지는 굳이 햇볕이 드는 곳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따뜻한 곳에 두는 것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고 귀여운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즉시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식물이 광합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빛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씨앗의 수명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씨앗이나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씨앗을 무심코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씨앗도 생명체이므로 수명이 있습니다. 씨앗 봉투에 적힌 발아보중 시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씨앗의 발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씨앗 내부에 저장된 양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거나 활력을 잃기 때문이죠. 물론 보관 상태가 좋았다면 몇 년이 지나도 싹이 트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특히 가지 씨앗은 다른 씨앗에 비해 수명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새 씨앗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묵은 씨앗을 사용해야 한다면 파종 전에 발아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키친타월 위에 씨앗 몇 개를 올려놓고 따뜻한 곳에 며칠 두어 싹이 트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 씨앗은 과감히 포기하고 새 씨앗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도, 수분, 흙, 깊이 등 가지 씨앗 발아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실패 없는 가지 파종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가지 씨앗과 파종용 상토를 준비합니다. 둘째, 파종하기 하루 전 상토에 미리 물을 뿌려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 둡니다. 셋째, 파종 당일 육묘 트레이나 작은 포트에 준비된 상토를 채웁니다. 넷째,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6시간 정도 불린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다섯째, 포트 중앙에 0.5cm 깊이의 구멍을 내고 씨앗을 한두 개 넣은 뒤 흙으로 가볍게 덮어줍니다. 여섯째, 분무기로 흙 표면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일곱째, 트레이 전체를 비닐이나 투명 뚜껑으로 덮어 습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트레이를 히팅 매트 위에 올리거나 집안의 따뜻한 장소에 두어 토양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프로세스만 정확히 따른다면 여러분은 열흘에서 이 주일 안에 건강한 가지 새싹을 만나게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작고 소중한 새싹이 흙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건강한 모종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새싹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덮어두었던 비닐이나 뚜껑을 즉시 제거하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빛이 부족하면 새싹은 빛을 찾아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웃자란 모종은 연약해서 병충해에 취약하고 나중에 밭에 옮겨 심어도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내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식물 성장용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싹이 나온 후에 물 관리는 발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화 전에는 습도 유지를 위해 흙을 계속 촉촉하게 유지했다면 이제부터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흙이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모잘록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모잘록병은 어린 모종의 줄기 아랫부분이 잘록하게 썩어 들어가며 쓰러져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주기 전에 반드시 손가락으로 흙 표면을 만져보고 뽀송하게 말랐을 때 물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어서 흙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하고 다음 물주기까지는 흙이 마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잉보호가 오히려 식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모종 시기에는 통풍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모종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습도가 높아져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바람 없이 자란 모종은 줄기가 연약해져서 나중에 넓은 밭으로 옮겨 심었을 때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번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거나 약한 바람을 내는 서큘레이터를 멀리서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바람을 맞으며 자란 모종은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줄기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는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마주칠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건강한 모종은 단순히 영양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햇빛, 물, 그리고 바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파종용 상태는 초기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분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잎이 두세 장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영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아기 모종에게 이유식을 먹이듯 아주 옅은 농도의 액체 비료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물 영양제나 액상 비료를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양보다 두세 배 더 묽게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진한 농도의 비료는 오히려 연약한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료는 물을 주는 주기에 맞춰 10일에서 15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주면 모종은 잎이 더 넓어지고 색이 진해지며 줄기도 굵어지는 등 눈에 띄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튼튼한 모종을 키워내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가끔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인, 바로 씨앗 자체의 품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동일한 활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라도 어떤 것은 매우 건강하고 어떤 것은 유전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씨앗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되었거나 습기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씨앗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발화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종묘사나 판매처에서 씨앗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의 씨앗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씨앗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가장 첫 단추인 만큼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다른 회사의 씨앗으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 씨앗 발화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발화 촉진제에 대한 맹신입니다. 시중에는 발화율을 높여준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종류의 발화 촉진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정 호르몬이나 영양 성분을 통해 씨앗의 휴면을 타파하고 발화를 유도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오래된 씨앗이나 발화가 어려운 특정 종자의 경우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씨앗의 경우 발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이나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온도라는 물리적인 환경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온도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차에 발화 촉진제만 사용하는 것은 거의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발화 촉진제는 어디까지나 모든 환경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발화를 조금 더 빠르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제 역할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지름길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라고 부르는 작물 안에도 사실 수많은 품종이 존재합니다. 길쭉한 장가지, 동글동글한 원형 가지, 흰색이나 줄무늬가 있는 가지 등 모양과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품종에 따라 발화 조건이나 성장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품종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 반면 어떤 품종은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기후 환경에 잘 맞도록 개량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재배 성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씨앗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모양이나 이름만 보고 고르기보다는 씨앗 봉투 뒷면에 적힌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기후와 나의 재배 환경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실천하는 숨겨진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 튼튼한 모종이 자랐습니다. 본잎이 대여섯 장 이상 나오고 뿌리가 포트 전체에 건강하게 활착했다면 드디어 텃밭이나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을 아주 심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모종을 갑자기 거친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면 모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몸살을 앓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옮겨 심기 일주일 전부터 경화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낮 시간 동안 모종을 밖으로 내어 햇빛과 바람에 적응시키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모종은 아주 심기 후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훨씬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왕성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듯 식물에게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여러분은 올여름 풍성한 가지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가지 씨앗 발화 실패의 주범은 바로 온도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했던 밤낮의 급격한 온도 차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이겨내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죠. 흙도, 물도, 씨앗의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고온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활용하여 씨앗에게 24시간 따뜻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더 이상 답답한 마음으로 빈 화분을 바라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 씨앗을 타유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성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면 우리의 텃밭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